네, 반갑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이 오픈을 해야 된다는 구간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까지 밀렸어요. 확인을 하고 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끝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겠는데 조금 얄밉죠. 네,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수급 동향이 또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팔아치우기만 했다가 막판에 땡겼다. 도대체 뭘 샀을까? 뭐 안 봐도 알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기관 쪽 움직임들도 수급이 약간 양분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그런 모양새들 좀 살펴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입니다. 오늘은 한 550개 정도가 상승이고요. 한 18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계좌에 있는 종목들 왜 이렇게 빠졌지? 네. 그래서 빠진 거예요. 네.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대체적으로 오늘은 푸르딩딩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엿 같은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 상황에서 우리 종합주가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2550이요. 딱 거기 말 너무 잘 듣는 구간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든 기술적 반등이 됐든 지지 반등이 됐든 뭐든 나와줘야 되겠죠. 오늘 사실은 꼬리를 좀 달아주고 닷지 형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지막까지 밀어버렸어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그냥 막판에 한 번 더 훅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떨어진 시점에서 저점을 좀 잡는 듯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더 밀고 내려가면서 주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추세선상에서 봤을 때는 추세 하단부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가도 이상할 게 없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렸다가 바로 회복을 해준다라면 별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변수는 오늘까지도 파월 의장이 발언한다는 거죠. 어제 포르투갈에서 발언한 거 있었는데 오늘도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냥 미국에서 한 얘기를 또 유럽까지 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럽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파월을 데려다 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근데 적당히 말하면 되는데 너무 세게 말하고 있죠. 네,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 이런 쪽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월달이 끝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같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당과 같은 부분들이 오늘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배당락 들어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하락은 좀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모습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연대로 지금 지지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지지선까지 일단 테스트적으로라도 들어왔고 그 흐름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내일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워낙에 많이 때려서 내려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라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막판에, 좀 바뀌었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집어던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집어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다 사들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쪽이냐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차피 장중에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집어던진 물량들을 얘네가 더 받아먹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됐어. 시장 이제 끝났어. 또 단기적 조정이야.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까지 밀린 상태에서 조정을 예상하고 주식을 판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겠죠. 네. 연기금도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가줘서 오늘은 그래도 연기금이 방어를 같이 좀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마지막에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이 그나마 조금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좀 진정세를 보였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이좋게 비슷한 수준으로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또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1 뭐 괜찮죠. 뭐 매수를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렸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밀린 것도요. 마지막에 밀렸어요. 마지막에 밀린 이유가 무엇이냐. 금융투자가 팔아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나왔었다 이 얘기죠. 계속적으로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죠. 네, 하이닉스
인덱스는 1.6% 정도 플러스 나오면서 강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기관 쪽 움직임이 주를 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가 어제는 좀 내렸는데 오늘은 네 그래도 좀 명맥을 유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상승 출발했었던 부분들 대부분 다 까먹었어요. 즉 한 2-3% 정도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는 근데 중성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 밑으로 쭉 밀려 내려왔을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상승 기조만 유지됐어도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뭐 크게 뭐 보실만한 부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주가가 좀 많이 내린 건 보여요.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좀 걱정스럽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은행주들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권리락이 있을 거예요. 배당락이. 오늘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이 네 여기 지금 잡히진 않네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마지막 거래 하루 전날이 배당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굳이 저건 잡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금 배당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뭐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뭐 한 2-3% 빠진다고 해가지고 크게 영향 받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분은 나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요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하락세를 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더 커졌는데 이거 바로 반등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바로 반등 안 해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뭐 22만원, 21만원 이렇게 밀리게 되면 주가 조정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LNF도 살짝 마이너스인데 이건 지지선 근처라 별 문제 없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긴 했는데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지선 옆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에코프로 BM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게임즈, 뭐 펄어비스 근데 이 정도 빠지는 거는 큰 문제 없죠. 네, 뒤로 넘어가면서 좀 심각해져요. 메디톡스가 지금 7.8%대, 거의 8%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빠지는 모습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면, 네, 뭐, 플러스 종목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종목도 보이고요. 삼천당제약이 오늘 13%나 빠졌네요. 그리고 SFA. 이런 종목들 하락세가 좀 나타나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죠. 오늘 배당락이 있었죠? 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아서 부담스럽긴 하고요. 또 각자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온다거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매도를 치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에서는 또 주가 하락도 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우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간간히 이제 크게 빠진 종목들,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는 좀 약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네, 상승 종목 살펴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165개가 상승이고요. 740개 하락입니다. 이거 코스닥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412개가 상승이고 1112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은 1800개가 넘죠. 그 다음에 상승한 종목은 한 560개 7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락 종목이 대부분 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상승 하락 보게요. 네, 오늘 상승 하락 쪽에서는 뭐 CQ선 이거는 빼고요. 네, 유전이 다시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우선주는 빼고 올리패스 상한가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이 오늘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한테 뭐 별로 친숙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계속 강세였었던 기산텔레콤이라든지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세 보였고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오늘 또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난 팔았는데 뭐 팔고 나서 그 가격대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네 팔았는데 또 올라가고 지랄이야. 네 아무튼 올라가니까 또 혹시라도 안 파신 분들은 네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 내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번에는 조정을 받을 거다 생각해서 팔았지만 조정이 없이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지선이 7,000원대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볼게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또 제법 많은 편입니다. 네, 유라테크 오늘, 이거는 오늘 상한가 가나 싶었는데 안 가네요. 25.79까지 올라갔다가 10%까지 밀렸는데, 일단 추세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물대에 대한 어떤 차익 매도가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크게 나쁠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30개 넘는 종목. 근데 뭐 ETF 제외하고 나도,
네, 30개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제법 많아요. 이 갭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1.74잖아요. 1.74. 그러니까 1.74%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연마가 1.75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죠. 네, 1.75하고 지금 10% 이상 상승한 종목하고 이렇게 덤펑덤펑 올라가는 그 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컸고 올라간 종목도 별로 없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인산가가 1등이네요. 하한가는 없었지만 16.7% 크게 내리는 모습이라서 추가 하락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죠. 상보도 위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 이상 하락한 종목도 제법 많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지금 꺾이면서 22번째 종목으로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도 제법 많은 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가장 엿같은 주식 중에 또 하나가 컴퓨터 시스템도 있죠. 요거 오늘 그 시간에서 강세 보이다가 8%대 7%대까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네, 변동폭은 좀 컸지만 지지선대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오늘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GS건설이잖아요. 오늘 요 상황을 좀 들여다보니까, 자, 공매도 들어왔니? 하니까 공매도가 오늘도 많이 들어왔어요. 공매도가 오늘 제법 많이 최근에 들어온 것보다 가장 많죠? 최근에는 공매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이 뭐냐면, 외국계에서 매도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 놈들이 팔아버렸는데, 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아파트 물난리, 뭐, 주차장 붕괴, 뭐, 이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근데 장마철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했던 재료는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침에도 해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 가격을 낮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4% 줄어들었다. 이거 가지고 주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좀 애매한 거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상치보다 나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면서 주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내면서 얘네들이 매도를 치면서 같이 공매도를 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설주도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내릴 때까지 다 내린 상태예요. 더 내릴 때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더 때려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은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더 팔 것도 없고 공매도로서 먹을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억지로 끌어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다 손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위쪽에서 내려온 부분이 오늘 매도를 쳤다 그러면 다 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친다라는 거 자체가 뭐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손절 매도를 쉽게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포인트들을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반등이 빠르게 나오는지 아닌지 그 여부 살펴보시고,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면 별로 걱정할 거 없겠고요. 2만원대 이상 다시 회복만 해주면 일단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뭐 그런 정도이고요. 그 외에 이제는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좀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오늘 마이너스가 3.5%입니다. 1.7, 3.5. 그러니까 뭐 1.5에서 2% 정도는 오늘 계좌가 쭉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수 대비해서 오늘은 종목 간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계좌 하락률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위안을 좀 삼으세요. 다 내렸는데 뭐 나라고 안 내리겠어? 오늘 내가 안 내리면 좋죠. 내가 안 내리면 좋긴 좋은데 근데 다 내렸기 때문에 뭐 나라고 안 내릴 수 있겠어? 그냥 버텼으면 됐어. 아니면 뭐 보합이면 됐어. 이 정도면 되고요. 마이너스 1% 안쪽, 마이너스 1% 정도 그 정도면 오늘 잘하셨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잘 버티는 게 오늘 핵심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의 움직임들만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만 좀 상승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네,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하이닉스 많이 샀죠. 그 다음에 LG전자 이렇게 돼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금융투자가 아까 삼성전자 팔았을 거라고 했죠. 네,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먹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얘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따로 금융투자는 하이닉스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던 배경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마지막에 던지는 물량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은 하이닉스 매수 가장 탑이었고요. LG전자, 루트로닉. 지금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뭐예요? 대덕전자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죠?
전기전자 쪽이에요. 전기전자 쪽.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거,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매도는 삼성전자는 전략적으로 매도한 것 같고요. LG화학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LG엔솔루션, SFA 이제 시장에서 약간 애매하다 싶은 것들 위주로 매도가 좀 들어가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고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겠죠. 이 물량 다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600억 가량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은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에코프로 BM은 따로 안 잡혀 있나요? 에코프로 BM의 문제예요. 지금 에코프로는 그래도 지지선이 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뭐 급락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고요.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퍼스 팔았고요. 자, 과하다 이야기고요. 저점권, 지지선까지 다 밀렸다 이렇게 판단해보는 부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오늘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걸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한 16,500원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옆으로 좀 누워주는 형태, 그 다음에 골드크로스 나올 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승은 어차피 계속 될 테니까 레버리지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자동차 쪽 매수는 계속 들어와 있고요. 네, 하이닉스 매수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도는 하나금융지주, GS건설. 이 GS건설이 외국인 쪽 매도가 네, 아주 큰 문제예요. 루트로닉, 우리 금융지주, 은행주주 대부분 오늘 팔았어요. 네, 배당 안 받아도 되는, 이제 배당 팔아도 배당은 받으니까요. 네, 그렇게 된 거고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약 좀 매도가 나갔고요. 매도가 조금 우위에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에만 매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패턴에서만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개인들 같은 건 뭘 했을까요? LG화학, GS건설, 하나금융주주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까지 해서 갖다가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전자 쪽을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개인들이 파는 것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도 안 좋은데 이거라도 팔아먹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 시장은 일단 네, 지지선에서 반등을 예고해 볼 수 있는 수준은 좀 됐습니다. 파월이 어떤 식으로 발언할 것인지, 또 발언을 했는데 별로 다른 얘기가 없다면 시장이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이고요. 기업들 실적이 이제 발표될 시점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높아진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겠습니다. 단기간 변동성은 일단 좀 무시하세요. 어차피 시장이 내려가고 전체 종목이 다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내 종목이 좀 내렸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차근차근 보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할게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저녁 9시에 네, 오시면은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저녁에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